실무시험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성상사는 가방 등의 제조, 도소매업 및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단기 회계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다. 전산 세무회계 수업용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번 다음은 기초정보관리 및 정기분 재무제표에 대한 자료이다. 각각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답하시오. 첫 번째, 거래처 등록 메뉴를 이용하여 다음에 신규 거래처를 추가로 등록하시오. 자, 주식회사 나우전자라는 거래처고요. 자, 일반 거래처이므로 기초정보관리 거래처 등록을 누르고요. 일반 거래처 마지막 빈칸에 맨 밑에 보면 빈칸 보이거든요.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소는 우편번호 입력은 생략해도 무방함 이렇게 되어 있으므로 직접 쳐서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을 하시오. 계정 과목은 퇴직연금 운용자산입니다. 자, 이 계정이 투자자산에 해당되므로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을 누르고 좌측의 투자자산에서 퇴직연금 운용자산을 클릭하고 우측에 대체 적요란에 적요 넘버 1번 쓰고 해당 내용을 입력합니다. 자, 창을 닫겠습니다. 3번입니다. 정기분 재무상태표 작성 시 기업은행의 단기차입금 2천만 원을 신한은행의 장기차입금으로 잘못 분류하였다. 정기분 재무상태표 및 거래처별 초기 이율을 수정, 삭제 또는 추가 입력하시오. 자, 지시에 따라서 정기분 재무상태표를 클릭합니다. 자, 지문을 보고요. 단기차입금을 장기차입금으로 잘못 분류했으므로 장기차입금 해당 계정을 단기차입금으로 바꿉니다. 즉시 바꾸면 삭제하라고 나오기 때문에요. 삭제하시고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바꾸면 이렇게 그래서 해당 내용이 거래처별 초기 이율과 같이 되어 있다고 삭제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고 같이 삭제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즉시 삭제하시고 이렇게 다시 밑에다 넣으셔도 되고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장기차입금은 삭제됐다는 내용이에요. 편하실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거래처별 초기 이율에 가서 삭제된 거 보이시죠? 장기차입금, 단기차입금 넣고 우측에 신한은행을
입력하고 기업은행을 입력하고 금액 2천만 원을 입력합니다. 기업은행의 단기차입금이라고 그랬으니까 거래처별 초기율은 코드 자리에 한글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상단의 코드 또는 F2키를 누르고 거래처를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입력하고 나면 우측 하단에 차액이 0이 되는 걸 확인하고 빠져나옵니다. 다음은 2번 일반전표 입력 메뉴를 이용하여 다음의 거래 자료를 입력하시오. 자, 1번부터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전표 입력을 누르고요. 8월 1일을 입력합니다. 자, 내용은 이렇습니다. 미국 은행으로부터 2023년 10월 31일에 차입한 외화 장기 차입금 중 3만 달러를 상환하기 위하여 보통예금 계좌에서 3,900만 원을 이체하여 지급하였다. 일자별 적용 환율은 아래와 같다. 예, 상황을 잘 보면 차입은 2023년 10월 31일, 작년 10월 31일 날 차입을 했고요. 달러당 1210원에 3만 달러를 차입한 겁니다. 그런데 그해 말에 환율이 1250원이 됐습니다. 그러면 외화는 평가해야 되니까 평가해서 장부에 1250원으로 썼겠죠. 환율 1250원으로 장부에 되어 있는데 단기 8월 1일에 상환했다고 되어 있고요. 상환일의 환율은 1300원이 된 겁니다. 그러면 환율이 얼마 올랐냐면 우리 장부하고 비교해 봐야 되니까 이 두 개를 비교해 봐야 되겠죠. 50원 올랐고요. 차입한 돈은 3만 달러이므로 3만 달러 이렇게 쓰게 되면 5, 3, 15 이렇게 돼가지고요. 150만 원이 발생되게 되죠. 이 150만 원은 외화를 상환하면서 환율로 인해서 환율이 오르면 차입은 상환할 금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환차손이 발생되고요. 그 환차손의 계정 과목 이름은 외환차손, 거래가 끝났을 때 외환차손으로 처리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외환차손 150이 발생되고요. 그 다음에 회계 처리를 위해서 잠깐 보면 외화 장기 차입금을 상환했다고 그랬으니까 얘가 부채이므로 부채 감소 이렇게 돼서 차변에다 쓰셔야 돼요. 차변에다가 계정 과목 이름은 외화 장기 차입금이라고 문제에 돼 있으니까 외화 장기 차입금 쓰셔야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문제 되시는 분이 장기 차입금으로 회계 처리한 외화 장기 차입금 그러면 장기 차입금으로 회계 처리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장기 차입금이라고 쓰셔야 돼요. 지문에 따라서 여러분이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산을 하기 위해서요. 처음에 외국 돈을 먼저 써봐요. 3만 달러를 써놓고 그 다음에 보통예금 3만 달러를 써놓고요. 그 다음에 환율을 보고 쓰게 되기 때문에 이 환율을 적용하면 되겠죠. 이렇게 여기는 곱하기 얘는 이 환율을 적용하면 되겠죠. 예, 곱하기. 그래서 얘는 계산한 대로 3,900만 원 되고 얘는 계산기로 계산하시면 3,750만 원이 돼요. 3,750만 원. 그러면 환차손이 발생되고 그럴 때 외환차손 계산한 150만 원이 딱 맞게 될 겁니다. 그리고 채권 채무에 거래처를 넣어야 되고요. 이 외화 장기 차입금이 채무이므로 거래처 미국은행을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입력을 해볼게요.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8월 12일 금융기관으로부터 매출 거래처인 주식회사 모모 가방이 발행한 어음 5천만 원이 부도 처리되었다는 통보를 받았다. 어음이 부도가 되면은요, 아직까지 그 회사는 파산된 건 아니므로 즉시 대손 처리하지 않고요, 부도음과 수표로 처리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문제 내신 분이 지문에서 부도가 처리되어 회사에서 회수 불능으로 판단되어 대손 처리하기로 하였다. 그럴 때는 이제 대손 처리해야 되겠죠. 그럴 경우는 이제 대손 충당금 잔액을 조회해서 확인한 후 대손 처리하시면 돼요. 근데 지금 지문에서는 이제 그런 말이 없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즉시 부도음과 수표로 처리하시면 되겠어요. 정답은 차변에 부도음과 수표. 부도음과 수표도 소구권이 살아있으므로 거래처 입력하고요. 대변에 받을 어음을 넣어서 해당 어음을 장부에서 차감합니다. 자, 3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23일 임시주주총회에서 6월 29일 결의하고 미지급한 중간배당금 1,000만 원에 대하여 원천징수 소액 154만 원을 제외한 금액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지급하였다. 통장에서 지급한 걸로 봐서 현금 배당, 금전 배당이고요. 금전 배당 결의는 6월 29일에 했고 지급은 8월 23일 날 했으니까 그때 당시에 미지급 배당금이라고 써놨을 거예요. 금전 배당금 아직 지급하지 못했을 때 쓰는 거죠. 얘가 부채니까 이제 지급했으므로 부채 감소 차변되고요. 원천 징수한 거, 이렇게 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 징수한 거는 예수금 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금으로. 예수금은 소득을 지급할 때 사용하는 계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보통의 그 부채 증가, 자산의 감소, 부채의 감소가 되겠죠. 자, 입력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4번입니다. 8월 31일 제품의 제조 공장에서 사용할 기계장치 공정가치 550만 원짜리를 대주주로부터 무상으로 받았다. 유형자산을 무상으로 취득할 때 공정가치를 취득원가로 한다라고 그랬으니까 기계장치 550만 원 하시면 되겠고요. 상대 계정에는 무상으로 자산을 받았으므로 자산 수중익 이렇게 입력하면 됩니다.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을 보겠습니다. 9월 11일 단기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주권 상장 법인인 주식회사 대우전자의 주식 2,000주를 한 주당 2,000원에 취득하고 한 주당 액면금액 1,000원. 액면금액은 취득했을 때 회계 처리하는 게 아니므로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취득한 금액, 단기 매매증권의 그 금액은 공정가치로 한다고 그랬으니까 공정가치가 되겠죠. 얘가 2,000원이. 그 다음에 계정 과목 이름은 단기니까 단기 매매증권이고요. 단기 매매증권 취득 시 발생되는 수수료는 수수료 비용 이렇게 처리하고요. 이 수수료 비용은 판관비로 하시면 안 되고 판관비는 증권회사에서 하는 거, 증권회사에서. 그 외 회사, 금융업을 하지 않는 그 외 회사는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해야 됩니다. 수수료라고 쳐서
입력하면 영업의 비용은 참고란에 빈칸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거 보면 984번이거든요. 이걸로 하셔야 돼요. 그리고 보통예금은 보통예금이고. 자, 그러면 차변부터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9월 11일. 차변에 단기 매매증권 취득했으니까 자산의 증가 단기 매매증권. 금액은 계산해서 2,000주 곱하기 2,000원. 2는 4. 400만원. 대변에, 차변에 수수료를 쓸게요. 이렇게 수수료라고 하고 엔터 치면, 네. 영업의 비용의 수수료 비용은 얘입니다. 참고의 빈칸으로 되어 있는 거 선택하시고, 만원, 대변에 401만원.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입니다. 9월 13일 주식회사 다온의 외상매출금 400만원 중 100만원은 현금으로 받고 나머지 잔액은 다온이 발행한 약속금으로 받았다. 외상매출금을 회수했다고 그랬으므로 외상매출금은 대변으로 가야 되겠죠? 예. 이렇게 차변에 받은 돈 현금, 그 다음에 외상대금 어음 받은 거 받으러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고, 거래처는 채권에 입력을 해야 되니까 받으러 온과 외상매출금에 거래처를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9월 13일 차변에 현금, 자, 대변에 차변에 받으러 옴 하나 쓰고요. 거래처 넣고, 대변에 외상매출금 거래처 입력하고, 두 번째 거래 입력하실 때 그냥 엔터만 치시면 이렇게 코드가 안 찍히는데요. 이렇게 하면 안 되므로 코드까지 꼭 나오게 하라고 지시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엔터 치시면 코드가 카피가 안 돼요. 이럴 때 키보드에서 플러스 키, 키패드에 있는 플러스 키 누르고 엔터 치시면 코드 번호까지 이렇게 카피가 돼서 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 전표 입력 창을 닫고요.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버튼을 클릭하겠습니다. 자, 1번을 보겠습니다. 7월 13일 남양 가방의 제품을 판매하고 대금은 신용카드로 결제받았다. BC카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용카드 판매 대금은 매출채권으로 처리할 것. 이 말은 제품 팔았으니까 그 외상의 이름을 매출채권, 외상매출금으로 처리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러면 하단에서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날짜를 7월 13일 입력하고요. 자, 하단에 보시면 유형을 골라야 되는데요. 매출 쪽에서 카드 전표를 발행하고 과세 물건을 팔면 17번 카과 이걸로 입력하는 겁니다. 그래서 17번 카과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카드 전표에 보면 가방이 나와서 그 가방 크로스백이라고 치고요. 자, 그 다음에 카과는 건별 카과 현과 3개 부가세를 포함해서 입력합니다. 그래서 카과 부가세 포함해서 넣고 이렇게 부가세 포함해서 넣는 과세 이용수 중은 건별 카과 현과 3개 있어요. 그 3개는 부가세를 포함해서 넣는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50을 넣어야 되고요. 남양 가방 넣고 유형이 카면 중간에 카드사 고르라고 커서가 가는데 카드사 골라주고, 그 다음에 회계 처리는 매출채권 처리해야 되니까 즉 외상매출금 처리해야 되므로 2번 하면 자동으로 외상매출금 들어가고 거래처란에 중간에 선택한 카드사가 들어가서 회계 처리가 완료됐어요. 제품 매출 맞음으로
내버려 둡니다. 기본적으로 부가세의 수금과 제품 매출이 매출에서는 나와요. 그 다음에 2번을 보겠습니다. 9월 5일입니다. 특별 주문 제작하여 매입한 기계장치가 완성되어 특수 운송 전문업체인 쾌속 운송을 통해 기계장치를 인도받아 운송비 55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 지급하고 쾌속 운송으로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저 문구를 보고요. 9월 5일자로 사업과 관련된 것이므로 51번 과세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요. 그리고 지문에 따라서 운송비 넣고요.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는데 부가세를 포함해서 넣으면 안 되기 때문에 50만 원 넣고 부가세 포함해서 넣는 건 딱 3개예요. 건별, 카고와 현과. 나머지는 공급가액에 공급가액을 넣습니다. 운송회사 넣고요. 전자로 받았으니까 전자란에 열을 하고 회계 처리는요.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했다라고 했으니까 3번 혼합하고 그 다음에 기계 장치가 완성돼서 그거 인도받기 위해서 운송비가 지급됐으므로 이 운송비는 기계를 정상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운송비이므로 유형자산인 기계장치의 취득원가에다 가산해야 돼요. 더해야 된다고요. 유형자산 취득 시 발생되는 비용들에 대해서는요. 해당되는 자산에다가 더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계정 과목은 기계장치 이렇게 하셔야 되겠고 대변에 보통예금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9월 6일 정도정밀로부터 제품 인가공 계약에 따른 제품을 납품받고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했다. 얘도 부가세 공제 받을 수 있는 거죠. 사업과 관련된 거니까 51번 과세입니다. 제품 임가공 비용은 1,000만 원이고 부가가치세 별도이며 전액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지급하였다. 제품 임가공 비용은 외주가공비 계정으로 처리한다. 자, 그러겠죠? 외주가공비 제품 만드는 거니까 제조원가로 혼합으로 해서 입력하면 됩니다. 자, 9월 6일 51번 과세. 자, 가공비 1,000만 원. 예, 정도 정밀 넣고요. 전자란에 열을 하고 혼합 외주라고 쳐서 외주가공비 제조원가 고르고요. 대변에 보통예금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죠. 자, 그 다음 4번을 보겠습니다. 9월 25일 제조공장 인근 육군 부대에 3D 프린터기를 외상으로 구입하여 기증하였고 아래와 같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자,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고요. 외상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서 외상은 해당되는 이 3D 프린터기를 우리가 회계 처리할 때 기증했다고 그랬으니까 기부금으로 할 거거든요. 그래서 외상배금 쓰시면 안 되고 상거래가 아니니까 미지급금으로 회계 처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미지급금으로 하려면 3번 혼합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세금계산서 받은 거 이렇게 보시면 예, 세금계산서 받았다라고 되어 있죠. 9월 25일 세금계산서 받은 거에서 공제 받을 수 있으면 51번 과세인데 공제 받을 수 없으면 54번 불공입니다.
육군부대에 준다고 그랬고요. 이렇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이런 식으로 이런 곳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의 경우 그 취득 당시 사업과 관련해서 만약에 취득한 재화이면 공제를 하는데 사업과 전혀 관계없이 취득한 재화일 경우에는 공제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 공제 받을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54번 불공 이렇게 입력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거기에 있는 대로 3D 프린터기라고 치고요. (3D) 프린터 350 넣을게요. 예. 자, 수량과 단가는 시험 볼 때 채점 대상이 아니고요. 또 한 가지 말하면 품목도 채점 대상이 아니니까 바쁘시거나 그러면 예, 편할 대로 입력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어요. 수량 하나에 공급가 350 이렇게 되어 있으면 그냥 공급가 단가 350 되어 있으면 그냥 공급가액에 350 쓰는 게 더 편해요. 네, 거래처 목포전자를 넣고 전자란에 예, 열을 하고 불공지 사유로 골라야 되니까요. 사업과 관련 없는 거 2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혼합, 기부금, 미지급금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6일입니다. 본사 영업부에서 사용할 복합기를 구입하고 하나카드로 결제했다. 특별한 건 없으니까 그대로 넣겠습니다. 10월 6일이고 본사에서 쓸 복합기니까요. 공제가 되는 것이고요. 과세 카드 전표를 받은 것이므로 예, 카과가 돼요. 매입의 카과로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입의 카과는 예, 57번이죠. 카과니까 부가세 포함해서 넣고요. 165만원. 오케이 사무. 유형이 카니까 카드사를 고르고 우리 거 카드 하나 카드를 선택한 다음에 회계 처리는 카드, 신용카드는 외상이기 때문에 외상은 계정 두 개가 있죠. 외상 매입금하고 미지급금. 복합기 사왔고 재고자산 사온 게 아니므로 상품하고 원재료 사오면 외상 매입금, 그러지 않으면 미지급금 쓰기로 했기 때문에 상거를 위해서 미지급금 쓴다. 그래서 미지급금이 분계에서 4번 카드 하면 자동으로 나와요. 기본 설정된 값이거든요. 그래서 분계 4번 카드는 매입 쪽에서 분계 4번 카드는 유형이 카로 시작하고 미지급금으로 회계 처리할 때 그때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중간에 골라준 카드사가 들어갔고요. 예, 복합기의 계정 과목으로만 바꾸면 되니까 복합기는 비품이거든요. 예, 비품으로 수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입니다. 12월 1일 국민가죽으로부터 고급 핸드백 가방 제품의 원재료인 양가죽을 매입하고 아래의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부가가치세는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며 나머지는 외상거래이다. 외상은 외상매입금 쓰면 되겠습니다. 원재료를 구입했기 때문에. 그리고 세금계산서 받은 거는 51번 과세가 되겠죠. 그래서 그대로 입력할게요. 12월 1일 여기 매입에 51번 과세, 지문대로 입력합니다.
전자라는 열을 하고요. 분계 혼합, 기본값 원재료 마진물에 내버려 두고 대변에 현금, 그 다음에 대변에 외상 매입금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4번입니다. 일반 전표 입력 및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된 내용 중 다음과 같은 오류가 발견되었다. 입력된 내용을 확인하여 정정하시오. 잘못된 것을 이제 고치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내용을 읽어보고 전표를 선택하도록 할게요. 7월 22일 제일자동차로부터 영업부의 업무용 승용차 1,500만원 부가가치세 별도를 구입하여 대금은 전액 보통예금 계좌에서 지급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받았다. 해당 업무용 승용차의 배기량은 1990cc나 회계 담당자는 990cc로 판단하여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은 것으로 회계 처리하였다. 자, 이거는 부가세 거래이므로 메인 매출 전표 입력해서 수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메인 매출 전표 7월 22일 990cc, 즉 1000cc 이하는 공제가 되지만 cc로 나왔을 때 1000cc 넘는 차는 공제가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불공 이렇게 처리합니다. 세금계산서 받았으니까 신고는 해야 되고, 세금계산서 받은 거는 무조건 신고하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공제가 안 되는 것들은 이제 불공으로 넣어야 된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불공 54번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계정 과목은 불공으로 처리하면 공제 못 받기 때문에 부가세 포함해서 차량 운반구로 이렇게 들어가야 되고요. 여기에서 불공으로 바꾸면 밑에 계정 과목 기본값이 세팅, 기본값으로 돌아오거든요. 기본값으로 세팅되므로, 즉 온재료로 세팅돼요. 그래서 미리 차량 운반구 이렇게 미리 이런 거 봐두시면 좀 유리하죠. 54번 불공으로 바꿨습니다. 바꿨으니까 중간에 불공의 사유를 고르고요. 승용차, 그 다음에 혼합된 상태에서 차량 운반구로 바꾸고, 그 다음에 대변에 보통예금 본대로 그대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채권 채무만 채점하니까 보통예금에 거래처, 은행 이렇게 입력하지 않으셔도 돼요. 처음에 입력이 돼 있었는데 가만히 내버려둬도 됩니다. 다음 거 보겠습니다. 9월 15일입니다. 매출거래처 주식회사 댕댕 오디오의 파산 선고로 인하여 외상매출금 300만 원을 회수불능으로 판단하고 전액 대손 삼각비로 처리하였으나 9월 15일 파산 선고 당시 외상매출금에 관한 대손 충당금 잔액 150만 원이 남아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대손 처리할 때 대손 충당금이 있으면 먼저 가져다 써야 되므로 전부 대손 삼각비로 처리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걸 수정해 달라는 말이고요. 이 거래는 부가세 거래가 아니므로 일반 전표 입력에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 전표 입력을 누르고요. 해당되는 날짜 9월 15일 치고 전부 대손 삼각비로 처리했기 때문에 대손 충당금 150을 먼저 가져다 써야 되므로 대손 충당금 150, 대손 삼각비 150 댁에 수정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대손 삼각비를 150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대손 충당금을 밑에 빈칸이나 아니면 이렇게 전표 삽입 버튼을 눌러서 하나 추가해가지고요. 150만 원 넣으시면 되겠고, 외상매출금의 대손 충당금인 109번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정됐습니다. 자, 결산 보겠습니다. 결산은 이제 수동하고 자동으로 구분해서 풀어야 된다고 그랬으니까요. 내용을 보겠습니다. 9월 16일에 지급된 255만 원은 그 원인을 알 수 없어 가지급금으로 처리하였던 바 이렇게 나오니까요. 가지급금은 수동입니다. 자동을 외우시면 돼요. 자동 5개를 말하면 기말의 재고자산, 그 다음에 대손 충당금, 감가상각비, 퇴직급여 충당부채, 그 다음에 법인세 비용이죠. 자, 그런 것들이 아닌 거는 다 수동이죠. 2번 수동, 단기대여금이니까 3번에 대손 충당금 나왔네요. 얘는 자동이 되겠습니다. 수동을 먼저 풀고 자동을 풀기 때문에 얘를 먼저 하시고 얘를 하는 거예요. 수동을 먼저 입력하셔야 되고요. 얘는 결산자로 입력에다 넣는 거죠.
수동은 12월 31일자 일반지원표에다 입력합니다. 그래서 일반지원표 입력 12월 31일 치고 해당되는 내용을 회계 처리해서 넣으시면 되겠어요. 첫 번째, 255만원 가지급금으로 처리했는데 원인 몰라서 확인해 보니까 250만원은 하나무역의 유상매입금을 상환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나머지는 원인을 알 수 없어 단기 비용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특별히 단기 비용으로 처리할 건 뭘까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영업의 비용의 단기 비용은 특별한 게 없으면 잡손실로 처리합니다. 그래서 잡손실로 처리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가지급금 대변 가고 차변에 외상매입금이 와야 되겠죠? 예. 그럼 차변, 외상매입금, 거래처 하나무역 넣고요. 자, 확인된 250 먼저 처리하고 나머지는 확인이 안 됐으니까 잡손실로 바꿔주고 금액이 적고 그러면 잡손실로 처리하는 거예요. 5만원. 그리고 가지급금 뺍니다. 가지급금은 자산 계정이어서 차변에 있었기 때문에 대변으로 옮겨서 빼면 되겠죠. 그다음 두 번째, 필립전자에 대한 외화 단기 대여금의 잔액은 6천만 원이다. 결산일 현재 기준 환율은 달러당 2,200원이다. 3만 달러 대여했고요. 단기 대여금 계정 과목을 외화 단기 대여금 계정 과목을 사용할 것 이렇게 나오니까 이런 경우에는 단기 대여금 쓰셔야 돼요. 그러면 대여 당시 환율을 계산해 봐야 되니까 6천만 원 나누기 3만 달러를 하게 되죠. 이렇게 6천만 원 나누기 3만 달러 하게 되면 환율은 2,000원이었어요. 2,000원일 때 대여했는데 2,200원 됐으니까 그 오른 금액만 가지고 결산 시에는 평가해요. 그래서 200원 올랐고 200원 곱하기 3만 달러 이렇게 하게 되죠. 그럼 2, 3은 6 그러니까 600만 원이 나오고 600만 원 외국 돈은 변함이 없겠지만 우리나라 돈으로 생각하면 더 돈을 받을 수 있는 거죠. 환차익이 발생했으니까. 이렇게 받아야 될 입장에서는 환율이 오르면 환차익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그것만 처리하면 되니까요. 단기 대여금 600만 원을 추가하면 되겠죠. 거래처 넣고 그리고 대변에 외화 환산익 계정 과목 암기하셔야 돼요. 자, 창을 닫겠습니다. 자, 이번에 자동 처리를 해보겠습니다. 자동은 결산 재무제표에 결산자로 입력을 누르고 데이터를 넣은 다음에 전표 추가를 눌러주시면 돼요. 기간은 1월부터 12월 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내용은 대손충당금은 결산일 현재 미수급에 대하여만 1%를 설정한다. 나머지는 빼고 미수금 하나만 한대요. 보충법에 의해서 대손충당금 설정 회계 처리를 하시오. 충당금 설정에 필요한 정보는 관련 데이터를 조회하여 사용할 것. 이 조회하여 사용하는 게 프로그램이 다 조회가 돼 있어요. 그 버튼이 대손 상각이죠. 해당되는 미수금의 대손 충당금 설정은 미수금이 기타 채권이니까 영업의 비용으로 들어가서 이 자리에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이 자리 기타의 대손 상각의 미수금 자리. 미수금 하나만 하라고 그랬으니까 이거 상단에 대손 상각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뜹니다. 뜨고요. 지문에 따라서 이제 푸는 거니까 해당되는 그 미수금에 대해서는 1% 한다고 그랬으니까 1% 기본값 들어가 있는 거 보고 미수금 하나만 하고 나머지는 안 한다고 그랬으니까 다 지워야 돼요. 기본적으로 다 얘가 계산해 놓은 거예요. 조회해가지고. 미수금 빼고 다 지우시고요. 지우실 때 0 넣고 엔터 치거나 스페이스바 누르고 엔터 치시면 다 지워집니다. 그러면 얘가 조회된 금액 가지고 4천만 원 곱하기 1%, 그 다음에 남아있는 미수금 대손충당금 10만 원 빼서 30만 원 설정할 금액이라고 나오니까 이
금액을 보고 결산 반영을 누르면 미수금 자리에 이렇게 들어가요. 다 됐으므로 상단에 회계 처리를 위해서 전표 추가를 누릅니다. 그리고 이해하면 자동 결산 분기 완료가 나오고 회계 처리를 끝냈다는 뜻입니다. 창을 닫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장부조회 문제를 볼게요. 6번 다음 사항을 조회하여 답안을 이론 문제 답안 작성 메뉴에 입력하시오. 1번 당해연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 기간 중 카드과세 매출의 공급대 값계획은 얼마인가? 이렇게 카드로만 매출한 걸 알고 싶다 그러면 메인 매출장입니다. 장부관리의 메인 매출장은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해 넣은 자료를 유형별로 조회해서 보고 싶을 때 보는 장부입니다. 그래서 메인 매출 전표에 유형별로 들어있는 내용을 보는 장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카드 전표니까요. 카과 이걸로 해서 조회하면 되거든요. 이렇게 눌러보겠습니다. 자, 기간에 1월부터 3월을 넣고요. 그 다음에 매출 카과를 선택하죠. 17번. 그럼 이렇게 나와요. 자, 1월부터 3월이고 세 달치는 이제 분기니까 분기계에 가서 공급대 값계획은 그랬으니까 공급대가는 부가세 포함된 금액이거든요. 이거 부가세 포함된 금액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 합계를 보시면 되겠죠. 정답은 133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반기 6월에 영업의 비용 총 지출액은 얼마인가? 영업의 비용은 여러 계정 과목 하나로 통합된 거죠. 우리가 공부할 때, 장부조회 공부할 때 이렇게 달로 물어보고 이렇게 통합된 이름으로 물어보면 올리계표에 가서 조회하면 빨리 찾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교재 재장부 조회편을 한 번 더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1계표, 5계표 누르고요. 5계표 탭으로 바꾼 다음에 지시에 따라서 6월을 2번 쳐주고 영업의 비용 지출액 물어봤으니까 영업의 비용까지 내려가서 이렇게요. 계란을 보면 13만 1,000원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3만 1,000원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창을 닫고 마지막 문제.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기간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은 얼마인가? 이건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가셔야지 볼 수 있어요, 이런 거. 근데 기간이 제시가 안 됐잖아요. 이런 건 알아야 돼요. 1기 확정 신고 기간은 4월 1일부터 6월 30일에 물건 사고 판 것을 신고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날짜는 꼭 외우고 계세요. 부가세 신고하는 법인의 그 기간 날짜. 자, 부가가치에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누르고요. 신고서 뜨면 4월부터 6월을 입력하시고 지문에 나온 대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찾아가시면 세액을 물어봤으니까 16번 세액란에 보면 여기죠. 이 자리 306만 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창을 닫고 나오실 때 저장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아니요 누르고 나오시면 됩니다. 자, 다 풀었습니다. 수고했습니다.